안녕하세요. 내란당 최종 대선 후보로 김문수가 뽑힌 것은 빤스 전광훈 일당을 포함한 종교 집단과 누구라고도 불러설 안 될 내란동조 유튜버들이 적극적으로 밀어댔으니 당연한 결과였던 셈입니다. 김문수대가 빤스랑 당도 함께 만든 전력이 있는 만큼 내란당을 빤스의 힘으로 불러도 아무런 손색이 없죠. 앞으로 내란 2인자라 할 수 있으며 주정뱅이 일당이 뒤에서 조종하는 걸로 확신하는 오이지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 얘기만 주구장창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정책 따위가 무엇인지 이런 건 전혀 관심 없는 오로지 반이재명만 외쳐대는 것밖에 저들에겐 없습니다. 사실상 내란당 경선 역시 단일화 문제로 이브릭으로 전락하며 시민들 관심에서 잊혀졌던 경선이었지 않습니까? 홍준표의 경선 탈락과 정계은 퇴탈당 소식만 화제가 됐을 뿐이죠. 여기서 한덕수가 바로 국힘 입당해서 김문수와 원샷 경선을 하든 무소속 후보인 상태로 김문수와 경선을 한 다음 국힘에 입당해 후보가 되든 산 넘어 산이란 것입니다. 그 시한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것인데요. 그래야만 김문수와 한덕수 간 단일 후보가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국힘 대선 경선에 도전한 후보들은 기탁금을 3억 이상 내고 출마의 당원과 지지층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인데 한덕수는 그런 절차 없이 바로 결선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떨어진 후보들이나 그 지지자들 입장에선 열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당연히 특혜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단일화는 누구 쪽으로 하느냐를 물으면 단연 한덕수가 국힘 후보들보다 크게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한덕수가 54.1%, 김문수 25%로 2배 이상 격차가 났습니다. 국힘 지지층으로 한정할 경우엔 한덕수 58.7%대 김문수 27.4%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또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성인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단일화 후보를 묻는 질문에 한덕수 30%, 김문수 21.9%로 한덕수가 앞섰습니다. 특히 국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친 74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한덕수 49.7%, 김문수 24.2%로 한덕수가 많이 앞섰다는 겁니다. 즉 오이지가 김문수대를 제치고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일화 협상이 대선 후보 등록 시한인 5월 11일을 넘긴다면 김문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이 깔리게 됩니다. 단일화 경선에서 한덕수가 이기면 국힘 최종 후보인 김문수가 사퇴하는 과정을 밟게 되고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준석이 후보로 나선 개혁신당, 김재현 후보가 나선 진보당은 세석 원내정당이기 때문에 앞 기호를 받게 됩니다. 한석을 가지고 있는 기본소득당도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으며 원내정당인 정의당도 권영국 후보를 출마시켰으며 새미래민주당 역시 엄중히 이낙연을 후보로 내는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원내정당들까지 후보를 낼 예정입니다. 다른 무소속 후보도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한덕수가 받을 기호는 10번 되겠죠. 게다가 무소속 후보의 경우엔 법정 후원금 한도인 29억 원 이후의 비용은 모두 개인적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과 국힘이 각각 400억가량의 선거비용을 쓴 점을 감안한다면 그 액수 차이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후보 캠프를 차린다면 국힘의 재정적이나 조직적 지원은 전혀 받을 수가 없고 선대위 역시 단독으로 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힘 정치인이 선대위에 끼어들거나 직접적 지원을 할 경우 당연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니까요. 특히 국힘 후보가 무소속 후보 한덕수에게 후보 자리를 내줄 경우 국힘은 불임 정당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은 집권할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이재명 후보에게 아무리 큰 차이로 패하더라도 자신들의 후보라도 일단 내는 것이 나을 거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선 이후 당권, 그리고 공천권에도 눈이 돌아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현재 불리한 상황에 놓인 김문수가 한덕수와의 단일화 협상에 응할 의지 자체가 상당히 낮을 거란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김문수의 보좌관이었던 김성열 개혁신당 대변인은 SNS 글에서 나는 김문수의 권력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잘 안다라며 2012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 당시 여조 돌리면 박근혜가 90% 나오고 김문수가 한 자릿수 나왔었다라며 과거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에서는 이번엔 박근혜가 되니 적당히 보조만 맞춰주고 총리를 노렸다가 다음을 노리자는 말이 많았지만 김문수는 순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서 김문수는 박근혜와 오래전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을 꺼내든 바 있었는데요. 당시 김문수 측이 내보낸 동영상에선 박근혜를 겨냥해 대통령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녀는 부모님이 남긴 각종 재단과 대학,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지도층이 됐다고 하며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영남대 등 박정희로부터 물려받은 작물을 거론한 뒤 박근혜와 최태민이 함께 찍힌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그 이후 김문수는 박근혜의 열혈 지지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떠밀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최태민 관련 건이야 개인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얘기고 이후 국정농단으로 인해 사실로 드러나긴 했지만 당시 박근혜를 공주님 떠받들다시피 하던 국힘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살만한 문제였습니다. 김성열 대변인은 김문수에 대해 박근혜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며 무모한 권력욕을 드러냈고 결국 전당대회에 박근혜, 최태민, 최순실 일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내놓았다라며 당연히 영린을 찔린 박근혜는 매우 분노했다. 결과는 전혀 이변 없이 역대 최다 득표율로 박근혜가 당선됐고 김문수는 과욕으로 인해 정치적 내리막을 걷게 됐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던 사람이 바로 김문수라며 김문수의 성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짚었습니다. 나아가 한덕수와의 단일화에서 김문수가 양보할 거란 전망에 대해서도 그건 김문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라며 119 전화에서도 나 도지사다 하던 권위적인 사람이다. 자리 욕심이 턱끝까지 올라왔을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끝으로 단일화 논의는 신용만 할 뿐 결국 한덕수는 지붕만 쳐다보게 될 것이라 확언했습니다. 김문수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협상은 자신에게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소속으로 나간 한덕수가 알아서 무너지고 자기 밑으로 기어들어오길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일화에 절대 적극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로 나올 경우 비용이나 조직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만큼 초반 받고 있던 지지율보다 빠질 수밖에 없게 되니 자연스럽게 후보직에서 물러나기만 기다린다는 것이죠. 오이지가 하루하루 쓰는 돈도 몇억 단위 아니던가요? 현재 내란당 의원들이 김문순대에게 오이지와 11일 이전 빠른 단일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그러나 김문수 측에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문수가 후보로 확정된 직후 비대위원장 권영세와 원내대표 권성동, 사무총장 이양수 등과 면담을 가졌다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문수는 한 참석자가 제일 중요한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좀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여기가 뭐 한덕수 당이냐고 맞받았다고 합니다. 김문수는 이 자리에서 당내 대표적 김문수 자강파로 뉴스공장의 척키로 불리며 수시로 출연하던 김재원을 후보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등의 선대위 인선안도 통보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덕수와의 조속한 단일화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양수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장동혁을 보임하는 방안도 담았다고 합니다. 김재원은 5일 KBS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마지막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적혀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본선에서 투표용지에는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다시피 했습니다. 김재원은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의 자기 희생적 결단에 의해서 이뤄질 수가 있는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 여러 가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일화 작업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주도권이 김문수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에 대해서도 대선 주자로 등장한 이후에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는커녕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지지율만 기록해왔다며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상당한 의문 내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둘 다 거기서 거기지만 김문순대는 오이지보다 경쟁력이 더 낮은데도요. 또 김문수의 또 다른 측근인 차명진 역시 SNS 글에서 양권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당무를 보이콧했다라며 후보가 지명한 장동혁 사무총장 임명건을 공식 처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11일 이전에 단일화할 것을 협박 회유하고 있다. 당헌당 규상 불법이다. 당내 쿠데타라고까지 반발하며 당무의 전권은 김문수에게 주어졌다. 단일화에 대한 판단과 방법도 오롯이 김문수의 몫이라며 자당 대통령 후보를 강화도령으로 만들려는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거듭 질타했습니다. 실제 군소정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 혹은 깜짝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중에선 초반에 나왔던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무소속 혹은 군소정당이라는 한계와 조금씩 검증을 거치며 거품이 빠지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옛날에 이인재도 그러했고 고건이나 안철수 반기문 등 그 사례는 아주 많지요. 그런데 저들은 한때 지지율 선두권이기라도 했지만 오이지 따위가 뭐라도 됩니까? 현재 단일화 논의에 급한 쪽은 오이지 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화 논의를 위해 대선 출마 직전 엄중히 이낙연이와 통화한 것이나 출마 선언 직후 첫 행보로 종로구 돈이동 쪽방촌을 방문해 오세훈이를 만난 것이나 다 그런 조급함을 드러낸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힘 지지층은 물론 중도 무당층도 싫어하는 문재인의 황태자였으며 이미 호번함으로 불리는 엄중이나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이후 대선 출마를 포기한 오세훈을 만났다고 오이지의 몸값 따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결국 칼자루는 현재 김문수 쪽에서 쥐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오이지가 김문순대보다 막강한 경쟁력도 없는 데다 거품 역시 곧 빠질 것으로 누구나 예측하는 상황에서요. 아무리 언론이 수구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하지만 오이지 관련해 조금만 검증 들어가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만 튀어나와도 알아서 무너질 거라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 주정뱅이는 문재인에 대한 심판 여론 덕분에 된 것이지만 지금은 내란 세력 심판론이 절대적인 상황 아니던가요? 김문순대는 현재 단일화 경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에 단일화에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소리만 해댈 뿐 결국 오이지가 자멸할 때까지 침대 축구처럼 버틸 거라 전망합니다. 자신이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박근혜의 영린이었던 최태민을 꺼내들며 마지막 뒤집기를 노렸던 사례처럼 욕심이 턱끝까지 이미 올라온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오이지를 밀고 있을 것이 확실시되는 주정뱅이 일당이 여전히 내란을 진행 중인 놈들이 김문순대나 그 측근 관련해 쌓여있는 캐비넷이라도 열지 않겠습니까? 양측의 개싸움이 재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내란 세력의 단일화 여부 따위는 그냥 비웃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조요토미 히데요시를 포함한 사법부 괴물들의 마지막 반란에 훨씬 집중하는 것이겠지요. 끝나지 않은 내란을 반드시 진압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